책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 속 궁금한 이야기들, 북21 출판사와 팟빵이 함께하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남의 일에 지나치게 상관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을 두고 우리가 오지라퍼라고 하잖아요. 네. 장 작가님은 오지라퍼의 기운을 느껴본 적이 많이 있으셨나요? 왠지 전에 기자하셨을 때는 직업병처럼 약간 본능적으로 오지랖을 막 부리거나 아니면 부림을 당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저한테 오지랖 부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요. 사실 워낙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도 쟤는 참 마이웨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저한테 오지랖 부리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별로 없었고, 저도 사실 오지랖을 그렇게 부리는 편은 아닌데 몇 번 부렸다가 이제 좀 후회한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제 딴에는 좀 좋아하는 후배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그 후배가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기분 되게 안 좋아한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후회합니다. 유조님은 오지랖을 부리는 편은 아니실 것 같고, 유조님한테 오지랖 부리는 사람은 또 많은가요? 네, 제가 많이 부리는 편은 아니고 네. 많이 당하기는 좀 이제 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막 불쾌하지는 않고, 저도 근데 술 네. 먹으면 가끔 오지랖 부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라고 부리세요? 그게 그렇게 창피해. 술 깨고 나면 미쳐버리겠어. 아니 술 뭐 그러니까 너 안주는 이게 최고야 이거 먹어 막 아니 이러면서 그런 거 부리시나요? 말고 이제 술 마시면서 우리들이 네. 되게 깨고 나면 되게 우스울 텐데 그때 네. 당시에는 굉장히 진지해질 때가 많잖아요. 산다는 거 뭔지 네네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부끄럽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혼자 심각해가지고 막 오지랖을 막 부리다가 다음날 이제 이불킥 하는 것이죠. 사실 뭐 그렇게 부린 다음에 후회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데, 오지랖을 누가 나한테 떨 때 그거를 못 피하면 그게 정말 스트레스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스트레스죠. 자, 그러면 원하지 않는 그 오지랖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잘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네. 더 이상 충고라는 이름의 오지랖 사절하는 방법, 저희도 참 궁금한데요. 오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작가의 말로 만나보시죠. 타인의 말 중 진짜 내게 도움이 되는 말은 별로 없다. 어차피 그들도 답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봤자 그건 그 사람에게나 정답이지 정작 나에게는 해결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쓸모없는 오지랖에 내 인생을 맡길 수야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선을 그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나가는 것이다. 두 발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내 관점, 내 감정, 내 마음이 중요하다. 자충우돌 20대를 보는 30대 언니의 톡 쏘는 사이다 처방전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만 봐도 시원한데요. 신경 써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의 저자이자 유튜브 10만 구독자를 보유한 사과 언니, 유튜버 미네풀 작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청취자 여러분. 저는 10만 구독자까지는 사실은 아니고요. 곧 10만이 될 유튜버 미네풀이라고 하고 신경 써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라는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좀 전에 이제 저희 박 작가님이 읽으신 그 톤 있잖아요. 네, 좋죠. 그러니까 작가님이 생각하신 이 제목의 톤은 어떤 톤인가요? 작가님 버전으로 한번. 제가 최근에 이제 책 소개 영상 올릴 때 제가 한번 시원하게 읽어드렸는데 네. 신경 써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좀 약간 되게 신경 써. 같은 듯 다른 그렇네요. 약간 좀 더 깐족거리는 느낌. 신경 써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이런 느낌. 아주 둘 다 아주 시원했습니다. 약간 쿨톤 웜톤으로 이렇게 하여튼 들으면 신경 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근데 일단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질문일 텐데 이것부터 좀 여쭤볼까 봐요. 활동명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이 미네풀이라는 뜻 무슨 뜻인가요? 제가 제 본명이 유민애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애인데 저희 집이 이제 사과 농장을 하는데요.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하고 있어서 제가 스타트업
그 예전에 회사 직장 한번 감두고 네. 이제 잠시 사과 파는 일을 도와드리는데 그냥 팔면 조금 뭔가 이름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친한 오빠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면은 민 애플 하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이러면서 이제 민애 근데 이제 받침은 그냥 빼볼까 해가지고 민애플 하다가 사과는 금방 접었고요. 파는 건. 네. 그러고 이제 친구들이 근데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민애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그대로 채널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 채널에서는 또 이렇게 구독자를 구독자라고 안 부르고 뭐 보스라고 부르신다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제가 한 3만 구독자가 생겼을 때 보통 이제 구독자 애칭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나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걸보스란 책이 있었는데 네. 그 소피아 아모루소라고 이제 네스티겔이라는 의류 이제 벤더를 운영하시던 분이세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옷자 접으시고 그냥 걸보스 가지고 이제 그 여성분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을 되게 감명 깊게 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야심을 가지고 좀 뜻대로 살아가고 할 말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뭔가 주문처럼 보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갑이니까 보스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됩시다. 내 인생에서는 보스처럼. 갑이 됩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군요.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 혹시나 이제 민애플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영감님께서 한번 소개를 그럴까요? 해주시죠. 장보스께서. 장보스. 네. 민애플 작가님은요, 1987년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으셨다고. 네. 그리고 역사학과 재미삼아 들었던 소설 창작 수업에서 등록금의 가치를 찾았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온라인 뉴스 에디터로 약 4년간 일하셨고 회사 그만둔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앱 만드는 스타트업 거기서 홍보 담당자로 1년 이후에 부모님을 도와가지고 사과를 팔다가 비영리 단체에서 열정페이로 1년 6개월 정도 문화행사 기획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겠구나 싶은 32살이 되던 해 마지막 도전 삼아 시작한 유튜브 채널을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고민 상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랑 스타트업 또 뭐 문화재단 뭐 겹친다고 보면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업종이라고 보면 다른 업종 같기도 한데 그들이 근데 다 어떤 그런 대중과 뭔가 좀 접점이 있고 맞아. 뭔가 맞아요. 없는 거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네. 에디터십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는 유튜버 일에 되게 자양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맥락상으로 맞닿아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죠. 특히 이제 뭐 뉴스 편집 이런 거 했던 거는 그렇죠. 진짜 도움이 많이 됐죠. 왜냐면 유튜브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썸네일이랑 제목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네, 그래서 도움이 진짜 많이 됐죠. 네. 이번에 책 내신 걸 보니까 이제 오지랖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셨어요. 오지랖을 주제로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뭐랄까 오지랖이라는 키워드는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편집 막바지에 예. 네, 편집 막바지에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쓸 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선을 긋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선을 네. 어떻게 그을지. 그러면서 선을 긋고 내 자신한테 어떻게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집중을 하는 게 왜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서 이제 전개를 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신경을 쓴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풀어낼 만한 키워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지랖이란 단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좀 이해하기가 쉽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주제가 됐네요. 네. 네. 지금 민애플 채널 구독자분들은 주로 이제 20대 여성? 네, 맞아요. 압도적으로 20대 여성이 맞습니다. 정말 네. 오지랖에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은 분들이라는 맞죠. 생각이 들어요. 맞아. 네. 잘 모르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도 서툴고 네. 자기 자신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런 시기니까.
이 책의 아마 타깃 독자들도 20대 여성 또 30대 초반 여성 뭐 이렇겠군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도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 33살인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겪었던 거를 솔직하게 그냥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예. 되게 이제 읽는 사람 또 이제 20대 독자 뭐 구독자든 아니면 독자든 이렇게 어떤 이렇게 멀어 보이지 않는 언니가 이렇게 막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좀 와닿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책 속에서 미네풀님의 이제 개인사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 4살 차이 나는 막내 이모라는 어떤 분이 굉장히 미네풀님한테 되게 중요한 어떤 한 포인트가 되는 네. 그런 인물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맞아요. 이 책이 한 이제 4-5살 터울 나는 그 이제 20대 친구들한테 정말 작은 이모처럼 그런 책이 됐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책이 실제로 될 것 같고요. 네. 이 제목도 네. 후보가 굉장히 어. 많았을 것 같아요. 신경 써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말고 혹시 또 후보가 되었던 다른 제목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일단은 편집자분이 다르게 제안해줬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착한 게 아니라 만만한 겁니다라는 제목도 있었어요. 그것도 좀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처음에 만들고 싶었던 제목도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뭐였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좀 제 스스로가 개복치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개복치 생존 참고서 이렇게 쓰고 싶기도 좋은데?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응. 의외로 개복치가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그 게임 개복치만 그렇죠. 개복치가 잘 죽고. 예. 저는 네. 정말 반전이었어. 생물학적인 뭔가.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뭐랄까 이 제목이 저는 좀 처음에는 이거는 이제 편집자분이 이제 제 책을 편집하시고 이제 이런 제목 어떨까요 하고 제안해 주신 제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나는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오지랖이 처음에는 키워드가 제 안에는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없었어서 이게 톤이랑 맞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근데 나는 책을 처음 써보는 사람이고 출판업계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무조건 편집자님의 일단 인사이트를 따라가자는 생각을 해서 그럼 일단은 제가 믿고 가볼게요 하고 이제 주변에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네. 뭔가 내 마음 안에 있던 말을 끄집어서 하는 말 같다라고 주변 친구들이 저랑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이 많이 말을 해줘서 아 좋은 제목이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좀 뒤에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눈길을 끈다는 점에서 이 제목 좋은데 저는 개복치 생존 참고서도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그것도 되게 좀 사랑스러운 데가 있죠. 네. 네. 이 책이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1장은 호구에서 벗어나는 방법, 2장은 나를 책임지기 위해 나를 잘 아는 방법, 3장은 무리에서 살아남는 방법, 4장은 나에게 맞는 사랑을 찾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은 내 삶을 내가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책 읽으면서 좀 생각이 나는 다른 책이 뭐냐면 우리 그 김영원 교수님 모셨을 때 차라리 이기적으로 살 걸 그랬습니다. 아, 근데 네. 뭐 내용은 뭐 좀 겹치는 것 같은데 타깃 독자는 확실히 다른 것 같죠. 네. 차라리 이기적으로 살 걸 그랬습니다는 뭔가 좀 이렇게 결혼도 하고 예, 약간 한 40대 50대 예, 좀 약간 네. 남자들 상대로 네, 하는 거. 제목에 뭐 이렇게 비하인드가 있다고 옆에서 20세기 소녀님이 계속 비하인드가 있어요. 비하인드 뭐 이러시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작가님 처음 말씀하신 제목 있잖아요. 착한 게 아니라 만만한 겁니다. 원래 이제 이 제목을 편집자 이제 회의에서 네. 이 제목으로 갈까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전체 회의를 한 번 더 했어요. 네. 사실 옛날 같았으면 제목이 대충 이렇게 정해졌으면 그냥 다들 그렇게 가죠 하는데 20대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마케팅 팀에. 네. 그 친구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저희 출판사에 있는 이제 위에 있는 팀장들은 40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 친구들한테 오지랖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 이 제목 너무 좋은 것 같고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게 된 책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이제 책에도 썼는데 그 네. 첫 직장의 상사분을 만나고 왔어요. 점심시간에 네. 뵙고 왔는데 이제 책에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책을 선물해 드리고 왔는데 책 제목 딱 보시자마자 이제 그분은 이제 딱 그 위에 직급에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딱 보면 나한테 하는 말 같아서 찔린다면서 나 요새 90년대생들이랑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푸념 아닌 푸념처럼 걱정이 많이 되시나 보더라고요. 뭔가 찔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네. 그 20대 친구들을 위해서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이기도 하지만 이 네. 책들을 약간 좀 제 또래 한 40 넘은 이런 분들이 보셔도 20대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90년대생이 온다뿐만 아니라 이 책도 같이 이렇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책 제목이 그런 것 같아요. 신경 써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는 그 독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맞아요. 그런 지적을 할 것 같은 음. 사람한테 아니 뭐 착한 거고 만만한 거고 내 신경 써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듣고 나니까 편집부에서 좋은 제목을 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저도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잘못 말하면 다 남한테 상처 주고 부담 주는 말이 되겠다.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반성하면서 읽었습니다. 작가님은 본인은 좀 오지랖 때문에 고생을 하셨나요? 저도 장 작가님이나 뭐 요조님과 마찬가지로 예. 좀 제쪼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 좀 걸러 듣고 근데 전 그런 척을 잘했죠. 되게 잘 듣고 있는 척을 잘해요. 예.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듣고 거기에서 좀 거르는 능력은 있어서 사실 생각보다 오지랖에 그렇게 뭐랄까 영향을 받는 편은 아니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오지랖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참견 부모님의 참견의 영향은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뭐랄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은 굉장히 저한테 영향력이 강하신 분이에요. 네. 어떤 식으로 강하냐면 맞는 말을 하세요. 맞는 말을 하니까 약간 격할 수가 조금 없죠. 거부하기가 힘들고 맞는 말을 되게 설득력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따르면 시행착오는 별로 없을 수 있는데 근데 네. 이제 젊은 게 그런 거잖아요. 난 시행착오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거역하고 내 뜻대로 뭔가 시행착오를 시도해 보기까지 참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0대 중반까지는 뭔가 아버지의 뜻을 감히 저 맞는 말을 거역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예. 책에도 이제 그 얘기가 꽤 비중 있게 맞아요. 다뤄지고 있어서 네. 저도 되게 나처럼 하면 될 텐데 하고 하면서 읽었거든요. 유주님 어떻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밥상 이게 뒤엎어요? 우리는 식탁이어서 뒤엎을 아, 수 없어. 무겁죠. 너무 그렇죠. 무거웠어. 국그릇.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둘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뭐 방법은 아니고 난 이렇게 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하고 이제 네. 나중에 그냥 통보만 하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네. 굉장히 이제 막 속상해하시고 화도 내고 네. 왜 말을 안 하냐. 네가 그만한 뭐 예를 들면 제가 하던 방송에서 뭐 그만 하차한다거나 네. 뭐 제가 책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책방을 낸 것도 엄마가 기사를 보고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정한 독립한 자녀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화가 나죠.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이제 말을 안 그렇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내가 그 장사가 안 될 게 뻔한 책방을 하겠다라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를 아이고 그래 내 새끼 좋은 생각했다 이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걱정을 먼저 네. 하시지. 그거를 알아서 그냥 아예 말을 안 하고 책방 먼저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해오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부모님이 뭘 해도 좋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말이라도 통보라도 좀 해다오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자세한 근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 방법은 일단은 지르고 후에 통보하기. 그리고 이제 장 작가님은 저는 아까 이제 시작할 때는 뭐 마이웨이라고 이제 순화를 하긴 했는데요. 한 20몇 살 이후로 계속 별명이 어딜 가나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별명이 계속 도라이였어요. 그냥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애써 막 똘끼를 막 이렇게 펼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네. 사람이 그냥 이렇게 뭐
좀 독특하게 행동을 하고 남이 뭐라고 해도 꽂히면 그냥 그거 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 그냥 좀 웃기기도 하고 해서 아유 도라이 똘끼 뭐 이렇게 부르니까 오히려 또 한번 그렇게 찍히면은 참 또 나름 편해요. 편리하죠. 예. 네. 그냥 다 뭘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다 안 될 것 같은 거 했는데 의외로 또 된 것도 있으니까 그 다음엔 또 약간 뭐라고 뭐 말하기 힘들고 맞아.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약간 좀 자유로워졌죠. 그런 게 저의 음. 방법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약간 대세 오지랖이랄 게 혹시 있을까요? 유난히 많이 오. 들어오는. 유난히 고민이니까. 많이 들어오는. 네. 확실히 어리신 분들은 이제 10대 분들도 꽤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부모님의 뭔가 제가 했던 생각과 비슷한 걸 하고 아니면 친구들의 지적. 그러니까 또 10대 친구들은 특히 이제 또래 집단에 맞아. 뭔가 네네네.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뭐 특히 어린 친구들은 외모 지적 많이 하죠 서로. 그래가지고 외모에 대해서 한다거나 그래서 그 컴플렉스가 생겨서 이제 뭐 상담이 많이 오기도 하고 뭐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 같이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네. 오는 충돌에서 이제 그분들의 말을 쉽사리 무시하거나 걸러들을 만한 일단 자기 커리어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압도가 되고 휘둘리기도 쉽고 뭐 이상한 어른도 많으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 오는 뭔가 갈등을 많이 토로하시죠. 눈치를 많이 보니까. 그래, 눈치를 많이 본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세요. 눈치가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보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을 제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죠? 뭐 음. 이러면서 지적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게 참 뭐랄까 요즘 젊은 분들이 너무 스마트하고 그런 어떤 그렇죠. EQ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예. 정말 옛날 같으면 이게 오지랖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오지랖이 된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음. 있거든요. 제가 어느 회사에 이제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 회사는 경력직을 많이 뽑는 회사인데 그 이제 임원으로 들어오는 경력직한테 뭐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회사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유능한 회사인 거예요. 뭐 이렇게 상사가 뭘 시키면 타닥 해내는 회사인데 그래서 근데 그냥 그런 분위기를 모르고 들어가면은 뭐 화장실 같은 데서 자기 이제 뭐 새로 알게 된 부하 직원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손 씻다가 막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남자 화장실 근데 손 씻다가 여자 화장실은 분위기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그거 일 잘 돼가요? 뭐 이렇게 하면은 다 그날 밤을 새가지고 그거 보고서를 써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갖다 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런 너무 비스무리한- 눈치를 본다. 예. 네. 약간 이제 저도 회사 나오기 전쯤에 이제 그 즈음에 들어오는 특히 뭐 인턴으로 들어올 때쯤 보면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을 한 건데 저 영화 요즘 그거 재밌나요? 그 영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막 그거 그런 것도 되게 신경 뭔가 쓰고 막 이런 것 같아가지고 인정 욕구가 진짜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서서 인정을, 그러니까 뭐랄까 그 커뮤니케이션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주어진 데서 열심히 어쨌든 회사에 그렇게 딱 들어갔을 정도면은 시키는 대로 잘 살았던 친구일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살다가 회사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회사는 꼭 이게 뭐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은 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논의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예. 네, 회의도 잘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중간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과정들도 있고 이게 누군가 한 사람만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좀 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처음 사회생활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냥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툭 던지면은 거기서 내가 이걸 해내야 된다.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마치 시험처럼 그냥 그렇게 되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도 이제 인턴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제 네. 인턴하던 친구가 그 고민을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가 이제 상사가 그 친구는 무슨 큰 제약회사 들어간 것 같던데 네. 되게 거기도 이제 성과 위주고 막 되게 엄청 빡센 그런 조직에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자기가 되게 유능한 상사 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유능한 상사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정말 앞에서는 그냥 되게 태연하게 일하는 척하면서 진짜 집에까지 일 가져가가지고 밤새 일을 해가지고 그 보고서 마무리해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히려 뭔가 그 상사는 나에 대한 뭔가 더 냉랭하게 대한다 처음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네. 뭔가 네가 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이 있는데 그럼 중간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너 그분이랑 밥은 한번 먹어봤니? 밥 먼저 사달라고 해봤니? 라고 했는데 못 그러겠다는 거예요. 밥 한 끼 그냥 사주세요. 이런 걸 못 하겠대요. 밥 먹기도 싫고 그냥 자기는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대. 그래서 밥을 먹어봐 제발. 밥 먹고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봐. 뭐 혹시 그분 의중은 어떤지 좀 대화를 해봐. 그 사람도 사람이다. 그냥 상사가 아니라 사람이다. 얘기를 좀 해봐라고 하는데 좀 사람으로 다가가기가 힘든가 봐요. 그 처음 사회생활 시작하면 너무 그냥 상사. 어려운가 봐요. 네. 네. 그런 상담을 해주면 네. 피드백들이 또 오나요? 어떻게 오기도 하죠. 오기도 하는데 뭐지? 얼마 전에 네. 이제 책을 발간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가졌거든요. 네네네. 독자분들이랑 보스들과요? 예, 어. 보스분들과 이제 한 10분 정도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자기도 뭔가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거절을 너무 못했는데 근데 정말 그 미네풀 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미네풀 언니가 너무 자기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저기도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참 어렵다. 하지만 시도를 해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온다거나 뭐 근데 주로 연애에서 피드백이 확실히 와요. 언니 그 그래요? 남자랑 헤어졌어.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오고. 연애는 네. 우리 2부에서 그런 네. 1부 직장, 2부 연애. 네. 네. 일단 연애는 이제 뒤로 좀 밀어두고. 네. 근데 저희도 책을 읽으면서 참 이게 오지랖과 조언의 이 미묘한 경계를 맞아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같은 말이라도 진짜 어떤 경우에는 조언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오지랖이 맞아요. 될 수도 있고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가 될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상대방의 요구 여부가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대방이 요구를 먼저 했으면 내 조언이 되고 상대방이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조언을 하면 그건 오지랖이 되고. 그렇죠. 되게 크죠. 그런 것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질문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도움이 됐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조언인데 근데 그게 사실은 오지랖이든 근데 오지랖이라고 생각해서 오지랖을 하는 사람은 잘 없겠죠. 보통 이제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근데 조언이 되게 하려면 뭔가 본인이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불안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함.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오지랖이 되는 것 같은 경우 생각을 했냐면은 가족들 하는 얘기가 오지랖으로 다가올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족은 나와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거에 대한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서서 뭔가 그러니까 불안을 뭐랄까 그러니까 결부가 돼 있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게 결착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떨어놓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맞는 말을 하시지만은 맞는 말을 하셨다. 왜 그게 나한테 설득이 되려면은 좀 더 객관적인 지표나 좀 더 그런 객관적인 관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말일 수도 있었는데 네. 도움이 안 되는 형태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불안이란 감정 때문에 그래서 오지랖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장 작가님 말씀하신 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 작가님이 왜 우리는 오지랖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멘토는 찾느냐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미네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어린 친구들이 찾고 있는 멘토에게서는 그런 가족이 보이는 불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냉정하죠.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진짜 간절할 거예요. 20대 친구들한테는. 왜냐면은 경험이 없지. 뭐랄까 가진 게 없잖아요. 뭐 요새 뭐 흑수저 얘기도 많이 하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새까만데 그 등불 하나 비춰줄 사람은 필요한데 근데 그 사람이 나처럼 불안을 갖고 있길 바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뭐랄까
명확하고 그러면서도 냉정하고 그러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야를 틔워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는 정말 20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가 되게 간절한 거 아닌가. 아까 미네플님 이제 이모님 말씀이 나왔었는데 네. 요조님은 혹시 뭐 이렇게 그런 되게 적절한 조언을 받으신 기억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이건 절대 오지랖이 아니다. 들을 때도 확 그런 게 느껴지던가요? 네, 저는 아주 예전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팀장님이 시트에 적어놓은 것도 그래서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네. 팀장님께서는 오지랖과 조언의 이제 차이를 나누는 게 그 관계의 어떤 깊이를 말씀하셨잖아요. 신뢰의 깊이. 그래서 그게 깊으면 이제 맞네요. 오지랖이 되지 않는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팀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저런 이제 조언을 막 듣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지랖이 될 수도 있는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한 번도 그게 오지랖 같다라고 여긴 적이 없었던 걸 보면 어떤 그런 신뢰의 깊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정 작가님 막 나한테 막 책방 그만하라고 막 사업적인 조언.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관계의 깊이가 깊지 않은 사람이 너 책방 함부로 그만해라 얘기를 이렇게 할 못하죠. 수 있는 얘기 네.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그만하고 싶은지 아닌지 알아라. 어떻게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만해라.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게 장 작가님의 그 똑같은 말은 전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아끼는 네. 자, 요즘 아니에요. 아끼는 마음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장 작가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냥 뭐 완전 감나라 배나라 막 뭐 그냥 제 인생을 막 컨트롤 엄청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네. 그게 전혀 오지랖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굉장히 그냥 딥한 조언이라고 저는 언제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같은 말을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아빠가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하면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제가 팀장님한테 어떤 조언을 받았었는데 그게 그때는 신뢰가 없어가지고 별로 그냥 뭐 이러고 넘어갔다가 이후에 바꾼 거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지금 안경이 동그란 안경 쓰고 있는데 맞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네. 계속 팀장님이 저보고 안경 바꾸라는 거예요. 그 안경 너무 할아버지 같다고 동그란 안경 지금 쓰고 있는 안경으로 바꾸라고. 그러면서 한 번은 내가 지금 나가자마자 저 안경을 부러뜨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뭐 오지랖 되게 떠네. 아니 남이서 그래서 진짜 안경이 뭘 쓰든지 그래서 말든지. 장 작가님도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안경 마음에 듭니다. 막 이랬었어요. 그랬나요? 뭐 네. 여튼 울컥하셨대. 신뢰관계가 없었는데 네. 이후에 신뢰관계가 쌓인 다음에 생기니까. 나 잘 되라고 하는 조언이었구나 해서 안경을 바꿨더니 주변 반응이 다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안경 잘 바꿨다고. 예전 네. 어떤 모양이셨는데 안경? 예전에 그냥 할아버지 안경 같은 거. 전 되게 놀란 게 예. 안경을 바꾸니까 아내가 되게 좋아해요. 안경 바꿨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 아내도 패션 센스가 되게 뛰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럼 왜 너는 자기는 나한테 안경 바꾸라는 얘기 안 했냐고. 그러니까 너는 뭐 말해도 안 듣잖아. 다 오지랖이라고 싫어하잖아. 이런. 그래서 이게 정말 맞아. 네 20세기 소녀 화이팅. 안경 화이팅. 이런 미용실 좀 바꿔주세요. 네? 미용실이요. 네. 바꿔주세요. 미용실 진짜 네 다음부터 미용실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오지랖처럼 과감하게 들리지 바꾸는 않고 걸로. 충고 나 잘 네. 되라고 하는 충고처럼 미용실도 바꿀게요. 신더림 H 미용실 안녕. 저런. 또 오지랖이라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진로 관련해서 그렇게 네. 많이 하잖아요. 무슨 그렇죠. 어느 회사를 가라, 뭐 그 나이에 뭘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맞아요. 일부가 직장 편이니까 네. 그런 진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특히 네네. 이제 저희가 요조님이랑 저랑 읽으면서 계속 언급한 책이 있었습니다. 다크호스 얼마 전에 다뤘던 그 다크호스랑 맞아요. 이거 다크호스의 실전편인가 하면서 했는데 왜냐하면 네. 미네풀 작가님이 네. 어떤
본인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거쳤던 어떤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네. 되게 저희가 읽으면서도 감동적이었고 또 아이고, 이제 감사합니다. 구독자 보스분들한테는 더더군다나 네.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길을 열어줄 것 같고 네. 그런 시행착오했던 이야기들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유 물론이죠. 네. 시행착오로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진로라고 하셨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가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문헌정보학과의 뜻이 그러니까 안 맞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되게 단순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음. 사실은 20대 들어서 책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읽었는데 10대 땐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난 책을 진짜 좋아한다. 그럼 책과 관련된 전공을 가야지 하고 이제 너무 단순하게 게다가 이제 러브레터 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사서가 저렇게 좋은 직업이구나 그렇죠. 이러면서 도서관에서 만나면 도서관에서 네, 이렇게 인연이 도서관에서 이어지는 뭔가 좋은 일이 음. 일어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체키스도 하고 아 그러면은 문화동부학과를 가야겠다 네. 하고 갔어요. 근데 굉장히 분석적인 직업이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가요? 분석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분류를 하고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분석적인 면도 있지만은 아, 거기서 배우는 분석적인 거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되게 좀 힘들었어요. 안 맞아서. 그래가지고 근데 등록금은 또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역사학 한다. 나 역사 좋아하는데 하면서 그냥 복수 전공으로 이제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수업 네. 듣고 한 너무 재밌는데 아 내가 좀 더 등록금 뽕을 뽑을 방법을 찾아야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 문창과가 있네 이러면서 이제 문창과 때 윤대년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네. 윤대년 교수님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이러고 이제 졸업하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어디로 취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문헌정보학과인데 역사학과 부전공이고 뭐 그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글 쓰는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이모가 이렇게 보더니 너 글 쓰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 막 하더니 우리 회사에 보니까 편집 기자 같은 걸 뽑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너 알바로 해볼래? 이러시더라고 이모가. 그래가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알바 면접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뉴스 편집까지 갔는데 네. 그 과정에서 좀 생각을 한 게 그때는 그냥 돈 번다고 내가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되게 단순한 데서 시작했거든요. 난 책이 좋아해서 시작했어요. 난 책이 네. 좋아. 난 콘텐츠가 좋아. 그러면서 그냥 좋아한 거를 선택을 그때 막 했었던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생각보다 취업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취업은 힘드니까 이러나 저러나 힘들 거다. 그러니까 내 좋아하는 거 해야지 였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뉴스까지 간 거죠. 그래가지고 뉴스까지 가서 했는데 뉴스도 재밌었어요. 너무 즐겁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 뉴스라는 게 결국에는 모든 타인에 관한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타인. 그런데 그다지 난 타인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난 편집 스킬 배우고 나니까 이 얘기가 별로 저는 관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 받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어설프게 공감 능력이 좋기 때문에 감흥을 거기서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가 본데 하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좀 회사의 마음을 많이 멀어지고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뭐 행사 기획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타인들은 또 내 장점을 오히려 더 심플하게 봐요. 내가 생각하는 내 장점이랑 타인들은 내가 보기에 쟤는 말도 되게 그냥 막 하고 그러고 남들한테 호감을 되게 잘 사네. 그러면은 너 우리 회사 와가지고 홍보하는 거 해봐라는 식이 되는 거. 그래가지고 스타트업 올래? 응 갈래? 이러고 이제 옮긴 거예요. 네. 옮겼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좀 거기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 때까지는 그냥 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물 흐르듯이 그 시간들은 갔는데 스타트업 가서부터는 너무 작은 조직에서 일을 하니까 제 역량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시험대 위에 오르더라고요. 홍보 같은 것도 그렇고 영업도 그렇고 뭐 기획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과가 확실히 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을 못 버니까. 근데 거기에서 버틸려면은 제가 진짜 이 일을 잘하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자아실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전 사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깨달았어. 나는 콘텐츠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뉴스까지 왔구나. 그러고 여기 와서도 스타트업 왔는데도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네. 그때 작가 인터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영업
전략이었어요. 저희 나름대로의. 그래서 그 핸드메이드 작가 인터뷰를 수공예 막 하면서 작가분들. 수공예 네. 작가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작업을 되게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막 한 번 인터뷰하면은 한 일주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콘텐츠가 팍팍팍 나와야지 이거 홍보도 하고 써먹는데 그 직무가 요구하는 건 이건데 네. 이제 본인의 어떤 저 의미 있다고 과장이었거든요. 생각을 하는 중간 관리자인데 밑에 직원도 안 돌보고 막 네.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했겠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 이사 언니한테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 딴에는 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때 그 의사소통에 대해서 내가 공감의 능력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지레짐작으로 회사에서 이런 게 필요할 거다 생각해서 거기에서 되게 열과 성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거였고 회사에서 바라는 거는 좀 더 다른 거였는데 그걸 내가 무시하고 혹은 잘 모르고 능력이 많이 부족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는 좀 더 중간 관리자로서 역량이 필요하고 더 영업 능력이 좋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빠릿빠릿한 사람이 필요한데 왜냐면 업계도 워낙 IT 쪽은 빠르잖아요. 근데 나는 그에 비하면 너무 느리고 자기 만족적인 사람이고 사실은 내 얘기가 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폐를 끼치고 있다 이거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두는 계기가 결정적으로 됐죠. 유주님 이 다크호스의 몇 가지 막 그 용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혹시 책 읽어보셨나요? 다크호스 저도 이거 대본 받아보고 다크호스 계속 언급하시길래 읽어봐야 되나 이 생각했어요. 아마 이거 끝나고 반드시 사서 한번 읽어볼 것 같아요. 진짜 읽어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혹시 되게 다크호스 읽어보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책에서 요구하는 거를 이미 다 실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그 책 속에서. 봐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민혜프 작가님께서 나는 그냥 책이 좋아서 내가 책을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시작을 해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크호스 책 속에서는 이제 미시적 동기라는 이제 그럴싸한 용어로 이제 개념화가 돼서 나도 써야겠다. 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혜프 작가님 그렇게 해오시고 계셨었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 책에서도 2장인가요? 네가 좋아하는 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집중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너무 다크호스인 거야. 그래서 거의 다크호스 그 한국의 실전편으로 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심지어 이제 없던 길을 개척하는 이제 유튜버가 되는 것도 다크호스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앞으로 이어질 텐데 이 얘기를 2부에서 하고 근데 또 다크호스의 연애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연애 얘기가 또 안 나온다. 네, 다크호스 연애법 뭐 이런 거 토두루주 교수님이 써주시면 저희 또 열심히 읽을 것 같은데 그 얘기도 같이 그럼 2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책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